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의학계열 지원전략 설명회 강의를 맡은 저는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실채점이 나오기 이전 강의이기 때문에 의학계열,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이 계열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총론 위주로 강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A에서 Z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의학계열 설명회 제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대, 의학계열 대학 평가 기관인 더에서 의대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영국의 기관인데요. 2023학년도 의대 순위가 발표가 났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국내 대학이죠. 연세대학교가 약진을 했네요. 32위, 서울대학교가 41위, 그죠? 성균관대 82위, 고려대, 경희대, 아주대, 울산대, 한양대, 가톨릭대, 전남대, 중앙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수할 수도 있지만, 그죠? 대학을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가 기관의 순위나 어떤 양적인, 질적인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원서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수 많은 대학도 지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상수 많은 대학이라는 건 의학과를 나오든 여기서는 이제 의학과 중심이겠지만 취업률이 높은 거죠. 종합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 연세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가천길병원, 가천대,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대, 이런 순으로 병상수가 많은 대학이죠. 그래서 이 병상수가 많고 종합병원이 있다는 건 경쟁력이 있는 의학과라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아주대학교 병원, 전북대, 전남대, 고려대 병원, 이런 순으로 병상수 많은 대학들 참고하시면 지원할 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의학 전문 대학원이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2022학년도에 약학과 37개가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남은 대학교가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차의과대학인데 강원대는 2022년까지, 건국대는 2023년까지 유지가 되고요. 차의과대학은 아직 발표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부로 의대가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시모집 의학과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면접도 있다는 거예요. 정시모집에는 당연히 면접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면접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의대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떤 정시 모집에서도 이 학생의 적성 인성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패스페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점수하지는 않는데 대학이죠. 서울대, 고려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 관동대는 작년에 점수 부여했다가 올해는 합불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점수 부여 방식이 있어요. 아주대가 5%, 상당히 큽니다. 연세대는 1단계에서 2.5배수를 뽑아서 2단계에서 한 9.9% 정도 점수, 1010점 만점에 100점이니까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 윤리를 본다는 거죠. 의사로서. 그래서 이 상당히 상위권 대학, 의학과의 상위권 대학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 대학들한테 떨어진 애들이 있냐? 특히 이제 패스페일 방식에서 떨어진 애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떨어진대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의사로서 어떤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연세대학교 작년 면접을 보면 저도 이 문제 풀어보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림을 주어지고 두 번째 장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학생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사로서 어떤 적절한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적성 면접 작년 문제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시모집 의학계열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제 100분위라는 거 나보다 못한 애들의 성적이죠. 국어가 100점, 영어는 등급이니까 빼고요. 수학 100점, 그 다음에 탐구는 100배 가면 200점이죠. 나누기 2하면 100이니까 3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300점 만점,
나누기 3을 하면 평균 100분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300점 만점에 익숙하셔야 되는데, 단순 합으로 보면, 연세대 걸 보면 296.5가 합격이 한 건 알겠어요. 296점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296점이 된 학생도 있고 295.5가 떨어졌어요. 근데 된 학생도 있죠. 이건 뭔 말이냐면 단순 합이 합부를 가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 합이 내가 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 역할은 하지만 세밀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위의 어떤 합으로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그 대학의 의예과의 순위를 매기는 건 좀 난센스라는 것이죠. 참고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대학별 그 대학에서 뭐 가산점이 수학이 많다, 과학의 가산점이 있다, 미적분의 가산점이 있다,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뭐 수학이 매우 높다, 국어가 높다, 이런 거에 의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합불이 갈린다는 거죠. 순천향대도 한번 보면 287이 붙기도 하고요, 286이 붙어요. 그죠? 86.5는 떨어졌는데 단순 100분위 합 300점 만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두 개 합치면 200에서 나누기 100점, 그래서 300점 만점이죠. 그래서 86점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환산 점수라는 거를 정시 모집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왜 됐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그죠?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숨은 일정을 골라내려면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 가나다군에서 찾을 때. 그 다음에 모집 군별 특징도 살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인하대학교가 다군에 있거든요. 최초 경쟁률이 25.22대. 정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이 5대1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25대1이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럼 이건 정말 합격하기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사실은 실질 경쟁률은 2.39대 1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좀 텍스트를 한번 쳐갖고 와봤습니다. 최초 모집 인원이 9명이었고요. 추가 합격 인원이 86명이었단 말이죠. 많이 돌았던 거죠. 다군의 특성상. 그럼 95명이에요. 227명이 지원을 했는데 95명, 합치면 95명이니까 나누면 2.39, 실질 경쟁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군의 특성상 의예과뿐만 아니라 다군은 이제 워낙 많이 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외성이 나타나는 거는, 예전에는 가나군이 좀 균형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나군이 거의 모집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다군의 변수가 많죠. 다군이 의외성이 나올 수가 있죠. 다군이 뭐 가장 좋은 데라고 해봤자 중앙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시 합격선을 또 볼 때 한번 최초 합격자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997.31, 1000점 만점,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최종 등록자,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까지 쭉 하면,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중에 빠져나가는 걸 빼고 최종 등록자까지 하면 이 998.49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원 합격 순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까지 충원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순천대 약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학 되게 독특해요. 국어나 영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 국어하고 영어,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중에 국어하고 영어 중에 못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역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영역별 반영이 극단적으로, 탐구가 원래 의학 계열은 대부분 2개인데 1개만 반영한다던가, 과탐을 하나만 반영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약학과에서는 이 대학이 독특하죠.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던가. 그러니까 실제 작년 결과를 보니까 20명을 뽑는데 895명이 지원해서 44.75대 1. 굉장히 엄청난 경쟁률을 올렸어요. 그래서 충원은 31명까지 돌았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2개 중에 하나만 갖고 들어오니까 성적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선택지가 많지가 않죠. 약대를 가고 싶은데 영어가 하나 빵꾸 났다던가 과학이 빵꾸 났다. 그러면 얘네들 빠지지도 않아요, 잘. 이 대학 말고는 선택지가 적은 것이죠. 꼭 기억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점수를 한번 박아봤습니다. 단순한 점수, 원점수, 지금 수능 실제점 발표 전이거든요. 예. 가채점은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어깨 맞추기 정도는 되지만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기 힘들죠. 수능 실제점이 나와야 실질적인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점수의 합은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역별 반영 점수라고 했는데 4개 영역이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라 작년에 3등급 이상 맞은 애들이 53.6%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진 않아요. 수시 모집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를 하지만, 그 다음에 탐구, 상위권 의학 계열은 대부분 2개입니다. 그 반영 점수의 어떤 편차, 그죠? 뭐 예를 들어 원광대다. 원광대는 국어하고 수학의 영역별 비율이 똑같거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광대를 지원했을 시에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애가 있고 떨어지는 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예를 들어서 화학원을 선택한 애가 있고요.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애가 있다고 해보세요.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 점수에 맞춰서 보정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이게 완벽하게 보정도 안 되고, 이 보정식을 공개 안 하는 대학도 있고, 이 보정 공식의 방법을 공개 안 하는 대학도 있고, 아무리 보정을 해줘도 공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과탐을, 사탐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릴 수밖에 없죠. 저는 수능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수가 있죠. 올해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거 하면 어려웠고요. 지구과학 같은 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합불이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합친 보통 대학이 한 1000점 만점이 주로 되는데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점수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보통 10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숨은 1점을 골라야 됩니다. 나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대학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학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총점 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전화하면 요즘들은 다 계산까지 다 해줘요. 대학 입학처에도 전화해보시고, 담임선생님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대교육이든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이든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 계산해줍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요새 정시 모집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요. 점수가 돼서 요즘은 종이 가지고 상담하는 교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을 갖고 상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시 모집이 의외성이 적죠. 하지만 그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오히려 수시 모집보다 오히려 어떤 그 베테랑 교사들의 어떤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모집이 수시보다는 정시가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시 모집에 오히려 그 데이터의 어떤 숨겨진 의미, 그 다음에 그 올해의 어떤 사회나 과학 어떤 정치적 변화, 그 대학의 어떤 부침,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대학의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이 쉽지는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저도 선생님들하고 3학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시 모집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들이 최초 합격자 평균을 공개해요. 왜 그러냐면 최초 합격자 평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이 점수가 낮으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자기 대학의 위상이. 요새는 입학 결과를 다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최초 합격자에 이렇게 10명인데 7명만 뽑는 대학의 학과라고 보세요. 그럼 이 1, 2, 3등은 등록하지 않겠죠. 다른 대학에 가겠죠. 의예과는 의예과, 다른 의예과로 가겠죠. 그래서 이 1, 2, 3등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 7명의 평균을 낸 최종 등록자 평균은 294.57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등록자 평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시 모집을 설명할 때 많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 정시 모집에서 입결을 볼 때 최종 등록자 평균을 보고 써야죠. 하지만 조금 이따 나오지만 평균을 보고 써야지 이것도 최종 등록자의 뭐 컷을 마지막 선을 보고 쓰면 굉장히 위험하죠. 재수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대교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어디가 셈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걸 또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수시 모집 입결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방식대로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시 모집을 할 때 충원 합격자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이 분홍색이라고 할까요? 이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보다 하나 앞서 있는 학생들 결과 정도까지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끝선은 굉장히 의외성이 많다는 거죠. 뭐 선생님들이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죠? 최초 합격인지, 그 다음에 뭐 최종 합격인지도 불분명하고, 잘못 입력하다 보면, 그죠? 뭐 단계별인데 뭐 일괄합산으로 입력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시 정시 때 학부모들이 오면 최종은 가급적이면 안 보여줘요. 그러면 너무 상향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약대 입결을 정리하면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요. 좀 번거로워요. 이런 작업을 하기가.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입시 전문가들이 자료를 많이 올려놓거든요. 입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올려놔요. 어디가는 평균하고 하위 70%를 주로 올려놓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끝선까지 올려놓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가 왜 하위 70%까지만 올려놨을까라는 그 생각은 대학의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70에서 100 사이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을 학생들과 상담할 때 또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지원할 때 이 수치에 대해서 이 통계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2022학년도 의학결 한번 리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의치 한수약이라고 해서 의대 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뭐 치대, 한의대는 뭐 수의대는 뭐 대학 수가 워낙 적죠. 약대하고 의대가 굉장히 대학 수가 많죠. 300점 만점으로 레인지가 보통 이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했어요. 대부분 300점 만점으로. 그다음에 실제 약대가 한의대와 비슷할 거다. 수시 모집에서는 그게 맞았어요. 실제로. 근데 정시 모집에서는 약대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여학생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인지 실제 뚜껑을 정시 모집 결과를 입결을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렇게 예측했고요. 일반적으로 의치한 수약을 처음 학생들 지도하실 때, 상담하실 때 또는 이 영상이 고3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데 학생 학부모님이 볼 때 보통 상위 누적이 한 이 정도 될 때 그 의치한 수약을 쓸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22학년 수능을 보면 남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잘해요. 이게 참 변수인 것 같아요. 수학을 되게 잘해요. 이게 올해 6월달 거도 그렇고 9월달 거도 제가 저한테 강의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거, 올해 9월 거를 안 갖고 왔거든요. PPT에서 뺐는데 똑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수학에 강해요. 이게 정시 모집 약대 점수를 떨어뜨려버려요. 약대 인원에 숙대든 이대든 여대 약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이게 남학생들의 불만인데 정시 모집에서 가면 약대 점수가 추락을 해버려요. 수의대보다 낮았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수의대가 점수가 더 높았다니까요. 보통 저희들이 수의대는 빼려고 그래요. 의학계열에서. 그런데 작년 정시 결과로 보면 약대가 수의대보다 밀렸죠. 덕성여대 사례를 보면 어디가 프로그램 인용하겠습니다. 종합전형에 1.2, 1.3, 하위 70%가 교과는 1.0입니다. 덕성여대 방식으로 하면 지원자도 1.0, 합격자도 1.0이었습니다. 약대는 굉장히 많이 약대를 갖고 있는 37개 대학이 다 웃었죠. 수시 모집 때 대박을 쳤죠. 초대박을 쳤죠. 약대 열풍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시 뚜껑을 열고 보니까 70% 컷이 96%밖에 안 돼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상위권 공대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수시 안 쓰고 수능 성적을 갖고 있었다면 약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대를 썼으면.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정시 모집 때까지 수능 수학 성적을 높은 수능 수학을 갖고 있는 여학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 의대, 이화여대 약대 이런 점수가 의외로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실제 한번 제가 그럼 왜 경희대 걸 갖고 왔냐? 제가 경희대가 모교도 아니고 근데 왜 들고 왔냐? 여기는 다 있어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좋아요. 한번 볼까요? 의예과가 나군에 있는데 엄청 높네요. 평균 100분위가 영어는 대부분 뭐 1, 2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3등급마저도 의대 가는 애들 봤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 4등급짜리도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 있거든요. 성균관대 의대를 영어를 4등급 맞고 들어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정시 모집에서 조금 수시에서는 중요한 의미지만 그 다음에 치의학과가 97% 정도 됩니다. 100분위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문제 차이기 때문에 한 문제 가지고 1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치대에서 의예과를 바꿔 타려면 수학 문제 한 문제 뭐 그게 2점짜리든 3점짜리든 4점짜리든 그 한 문제 가지고 1년을 공부하는 것이죠. 한의학과가 자연계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하잖아요. 96, 95.7. 그다음에 약학과가 94.8. 가군에 있죠. 그러니까 94.8이 나왔어요.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경희대학교 입학처에서 이 결과를 보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수의대가 죄송합니다. 건국대가 수의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수의대는 건국대가 있으니까 제가 수의대를 건국대를 넣어놨죠. 96.7이 나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가에서 공개한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대가 의외로 정시 모집에 여학생 자원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100분위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표준 점수로 보면 의외로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보면 뭐 그게 그거네.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0분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표준 점수로 보면 의대, 치대 뭐 평균적으로 한 표준 점수 한 3점씩은 벌어져요. 의대, 치대 보통 표준 점수 한 3점씩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좋게 100분위로 강의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의학계를 많지가 않아요. 올해 걸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16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비율이 45% 이상이 돼서 정부의 페널티를 받고 올해까지 40%로 맞추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40% 이상을 맞춰놨어요. 네. 올해 정시 모집은 뒤에 강사분이 총론을 하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12월 29일에서 이거 좀 별로 좋지 않죠. 해가 넘어가죠. 가급적이면 정시는 해 넘어가기 전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가 넘어간다는 건 신년을 고3 담임생하고 보내고 싶겠어요, 애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게 1월 넘어가기 전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12월 연말과 1월 연초를 고3 담임쌤하고 보내야 된다? 또는 학원쌤하고 보내야 된다? 이게 너무 잔인하다. 전형 기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집군별로 한 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산업대, 뭐 청운대, 호원대 이런 데 있죠. 전문대, 특수목적대, 각종 학교는 군에 관계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최근에 수도권 대학은 한 5.1대, 뭐 지방대는 상당히 지방대 위기를 볼 수가 있죠. 최근 5년간 경쟁률을 제가 조사해 갖고 왔는데 정시 모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경쟁률이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높지가 않다는 것이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인 의치 한약수. 저는 약대를 좀 앞에다 놔봤어요. 약대가 이제 그 수시 때는 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시 때는 수의대한테 졌어요. 실제로 의대가 정시 지원이 이제 1268명인데 7.28대. 상당히 높습니다. 치대 299명, 인원이 적죠? 6.48대 1.
한의대 317명, 인원이 적고 13.51대 1, 약대는 37개 대학에 820명, 10.74대 1. 수의대 194명 얼마 안 뽑네요. 12.36대 1 정도죠. 평균은 9.16대 1. 그러니까 의학계를 정리할까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감수해야 된다. 정시 모집에서는 사실은 한 4대 1, 3대 1 미만으로 나오면 거의 붙거든요. 왜 그냥 가나다고 복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도 경쟁률이면 요행이 붙지는 않아요. 요행이 작용하지는 않아요. 실질 경쟁률이 또 세고 이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2021학년도보다 더 올랐고요. 좀 떨어졌고요. 또 올랐고요. 약대는 처음이었고요. 예, 올랐고요. 예, 올랐고 대부분 의학계열 열풍에 발맞춰서 경쟁률이 올랐다. 이렇게 되죠. 모집 인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시 모집에서 의대는 1,800명, 정시에 1,100명, 그죠? 좀 균형 감각이 있어요. 시대도 수시에서 더 뽑고요. 한의대는 그 수시에서 더 뽑네요. 약대, 수시, 정시 비슷합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특히 교과 전형에서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의치한 약수는 2,713명 정도를 정원 내 일반 전형에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수의학과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의학과 지금 노란색 부분을 제가 좀 포인트로 줬습니다. 나중에 강의 이렇게 돌려서 보실 때 보셔야 돼요. 경북대가 수의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수의대를 보면 제주대만 다군에 있고요. 굉장히 생뚱맞죠. 교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교대도 나군의 일렬로 서 있는 것처럼 수의대도 가나군의 일렬로 서 있어요. 서 있고 가군의 인원이 좀 많다. 그래서 가군의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군은 제주대 하나 있죠. 제주대 수의학과도 괜찮아요. 서울의 건대 유명하고 서울대. 건국대를 빼고 특징이 뭐죠? 지역 거점 국립대예요. 그죠? 서울에 있는 사립대인 건국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립대라는 거. 그죠? 국립대라는 건 전통도 오래돼 있고 역사가 깊고 학교도 크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수의대의 특징이 국립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선을 한번 살펴보면 좀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표준 점수라는 건 그 시험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가채점 결과로 보면 한 2, 3점 높아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제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쉽게 그냥 예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점 나오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등급 컷도 좀 이동이 있을 수 있죠. 보면 70% 하위 70% 컷을 보면 건국대하고 서울대 보면 건국대가 96.2, 서울대가 95.34, 2021학년도 이렇게 됐고요. 작년에 이제 70% 컷을 보면 영어는 등급은 참고하시고요. 건국대학교가 96.67, 서울대학교가 96.83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수학이나 대부분 과학의 가산점까지 합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닌 단순 백분위합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상담한 사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때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상담한 학생들을 넣어놨습니다. 대부분 저희 학교 학생들인데요. 보면 제주대 수의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언어와 매체 100분위 94, 2등급, 언어 매체 좀 떨어졌고요. 수학 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했고요. 이 학생은, 가나군에 연세대도 합격을 했고요. 연세대학교도 합격을 가군에 했고요. 전기전자 합격을 했고요. 다군은 좀 하향 지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이 정도 점수면 사실은 지방 의학계열 합격이 가능한데 이 학생은 진로가 수의대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의대 쪽으로 좀 하향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 수의학과 등록을 했고요.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가채점 설명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점이 나오면 대학별 좀 유불리나 어떤 지원 전략이 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수의대가 10개교고요. 정시 모집에 192명, 38.7%를 선발합니다. 가군에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가군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수의대는 상당히 포인트예요. 제주대에 20명 한 군데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의예과, 약학과와 달리 모집 대학과 정원이 적어서 서울 상위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이 연대 썼다고. 그죠? 그래서 겹쳐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 약학과 등과도 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수의학과 학생들이. 아이들 지원 패턴을 보면.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거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셔야 돼요. 인기학 대학이라. 수의학과 한번 살펴봤어요. 치의학과입니다. 치대 볼까요? 노란색 조심하세요. 지균이 10명이 신설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균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일반 전형,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 컷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경북대 군이 바뀌었고요. 그 치의과 10명 뽑는다는 거 꼭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군에 강릉 원주대가 있죠. 다군에 강릉 원주대가 있죠. 그래서 뉴스에 가끔 정시 모집 원서 접수할 때 뜬금없이 강릉 원주대가 자꾸 뜨죠. 그 왜 그러느냐? 다군의 강릉 원주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추가 합격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치대도 정말 몇 개 안 돼요. 진짜. 국립대 중심이고요. 치대도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가군에 88명, 나군에 156명, 다군에 20명 이런 구조입니다. 치대 같은 경우 지금 원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분할해서 뽑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치의과 정시 70% 하위 70% 컷을 보면 치대 한번 볼까요? 서울대 치대 98.83, 원광대학교 인문계 볼까요? 인문계 98.8 굉장히 높네요. 그죠? 조선대도 치대가 유명하죠? 96.33. 경희대 치대 96.5. 그러니까 이거 100분위 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모집 어디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 어디가 합격선입니다. 어디 볼까요? 경희대 97 작년에 그 다음에 단국대 치대 볼까요? 단국대 95.55. 그 다음에 연세대 치대 98.25. 조선대 치대 98.33. 그러니까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교 서열을 매기는 쉽지 않죠. 제가 작년에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군에 최초 합격했어요. 안정으로 썼습니다. 나다군에 의대를 쓸 수밖에, 보통 이런 패턴이에요. 의대를 군을 하나, 가나군 중에 하나 쓰겠죠. 다군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추가 합격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가나군 중에 하나 받고, 하나는 이제 그 치대를 받고 하나는 의예과를 쓰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 학생 제가 상담한 학생인데 최초 합격했습니다. 조금 가군도 의대를 쓰자라고 설득을 했는데요. 잘 안 됐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가군 경북대 치대 점수로는 너무 많이 좀 남았어요. 최초 합격했어요. 이 학생은 실제로 나다군의 의대가 돼서 의예과 등록했습니다. 치의과 볼까요? 조선대, 가군, 강릉, 원주대, 다군에 하나밖에 없어요. 수능 100분이 반영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조선대 과탐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거, 뭐 조선대 밀릴 수밖에 없죠. 경쟁률. 과탐 하나, 2개를 잘하는 애는 많지가 않거든요. 하나 빵꾸난 애들이 몰리니까 점수. 그래서 아까 조선대 보시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조선대가 이렇게 높아. 왜? 탐구 하나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수학을 35% 반영 대학들이죠. 의예과, 의학계열은 대부분 수학이 35% 이상 반영되기 많은데, 단국대, 천안 같은 수학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는 과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원광대는 수학 과탐 비중이 똑같다는 거. 원광대가 인문 4명, 자연 30말 분할해서 선발한다는 거. 경북대가 나군으로 이동했다는 거. 서울대 지균이 신설됐다는 거는 참고하실 만한 좋은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 한의학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과. 요새 뭐 약학과하고 경쟁이 많이 붙었죠. 노란색, 부산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여기 보시면 가군에 이렇게 5명을 딱 박았네요. 가군에 이동을 했고, 그죠? 경기도는 이제 한의학과 가천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서울의 경희대, 경기도의 가천대, 뭐 강원도의 상지대, 대전의 대전대, 뭐 이렇게 대구의 대구 한의대, 그 다음에 뭐 전북의 뭐 원광대, 이렇게 지역으로 보면 지역 명문 한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군에 저기 66명, 나군에 많죠? 153명, 다군에 71명 이렇게 선발하네요. 2021학년도 하위 70% 컷을 보면 가천대가 98.9입니다. 네, 보시고요. 동국대 인문 98.67,
상지대 같은 경우 99.25가 나왔네요. 네, 이거 굉장히 높죠.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2022학년도 결과를 보면 경희대 96.17 단순 100분위 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요. 네. 동신대 98%. 왜 이렇게 높을까요? 동신대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탐구를 하나만 봐요, 과탐을. 그러니까 당연히 100분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과탐 하나밖에 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과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경희대 한의학과 나군에 썼어요. 후보 7번으로 됐어요. 후보 7번. 네, 수학을 잘했죠. 네, 그래서 근데 과탐에서 워낙 망쳐놔가지고 이제 수학 때문에 된 거죠, 뭐. 그리고 그래서 한의학과 등록했어요. 나군에. 가군에 경희대 약대도 되고 나군에 가군에 경희대 약대는 최초 합격했고요. 나군에 경희대 한의학과는 이제 후보 7번으로 됐습니다. 앞번호에서 이제 됐어요. 네, 수학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정시모집 한의학과의 이과 교차 지원이 굉장히 진거합니다. 이 학생도 아시죠? 이거 선택했다는 거는 당연히 한의학과 학생들은 이제 이과 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인문계로 지원했어요. 인문계 선발로. 그래서 경희대 자연계로, 그러니까 경희대가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자연계, 인문계 나눠서 뽑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은 당연히 경희대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한 거죠. 자연계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경희대 정시한의학과 인문의 최종 등록자 13명 중 확통 합격자, 그러니까 인문계 성향의 애들이죠. 15.4인데 미적분 69%, 기하 선택자 15.4예요. 작년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자연계 애들이 이 인문계 거 다 먹고 있다는 거죠. 대구한의대는 정시한의학과의 수학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를 한정해 자연계 교차 지원을 좀 막고 있고요.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가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 한의학과는 인문계 학생 성향도 필요하니까 나눠서 뽑고 있고, 부산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과죠. 가장 작년 핫했죠.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서울교대 걸 왜 갖고 왔냐? 의학결인데. 여기 보세요. 최초 모집 인원이 160명이었어요. 이게 정시 모집에. 근데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 보니까 75명이 넘어왔어요. 얘네들은 왜 서울교대를 등록하지 않은 거죠? 얘네들은 어디를 합격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 교대를 쓰는 학생들이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대하고 겹치는 거예요. 네, 약대하고. 그러니까 이 서울교대를 쓴 학생의 상당수가 약대를 지원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약대 되니까 넘어간 거죠. 정원 2월 인원이 많아요. 실제로 서울교대 같은 경우 작년에 충원이 46번인가 45번까지 됐어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추가 합격도. 왜 그러냐면 서울교대에 돼도 의학결 된 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추가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기존의 자연계 입시판을 완전히 흔들었다는 거죠. 자연계 학생들은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뭐가 유리하냐? 의학결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쑥 빨려나가다 보면 그 빈 공간에 블랙홀처럼 그 밑에 있었던 상위권 애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 애들은 정시까지 남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단 전제 조건은 수학을 잘한다면. 약대 정시 배치 참고표를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거의 엇비슷했어요. 서울대, 연대, 성대, 중대, 이대, 특히 이 4개 대학이 경쟁을 했죠. 배치표도 작년에 만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동국대학교가 가군에서 좀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군이동을 나군으로 했고요. 고대 세종도 나군에서 어중간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올해 가군으로 이동을 해요. 그죠? 약대는 인문계도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어요. 이대, 삼육대, 인제대는 인문계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정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정시 설명회니까 보니까 이제 수능은 지방에서 뽑는 인원이 325명, 수도권이 438명에서 763명 정도를 약대는 수능에서 뽑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 정도 인원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면 이대는 미래산업약학과를 나군에 뽑는데 저는 약학과 라이센스가 나오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좀 융복합 학과예요. 인문계, 뭐 경영, 경제, 법학, 뭐 다양한 요새 뭐 융복합 뭐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그런 좀 학과 이름 자체의 특성이 드러나 있네요. 그 학과의 특성이 좀 융합적인 인재를 뽑으려고 만든 과예요. 20명 뽑아요. 인문계도 지원할 수 있어요. 보면 되고요. 가군의 선발 인원, 나군, 다군 좀 살펴보시고 간하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저기도 보면 충북대하고요. 계명대 제약학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은 말 그대로 신약 개발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둘 다 약학과를 나오든 제약학과를 나오든 약사 라이센스는 나와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가군에 322명, 나군에 380명 좀 비슷하고요. 다군의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죠. 59명. 그죠? 굉장히 적죠. 순천대 17명 정도가 많아요. 순천대 정도가 많고요. 그래서 다군의 순천대로 많이 몰려요. 제주대, 순천대, 계명 너무 적고요. 그래서 순천대하고 제주대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 작년에 많았어요. 고대 세종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경희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동국대 바이오메디 고양시에 있거든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어요. 이거 좀 포인트로 보시고요. 다군의 인원이 많지가 않다. 순천대, 제주대 정도만 10명 넘고 삼육대 정도입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일부 영역 반영, 순천대 약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중에 택 1이다. 그래서 작년에 몰렸고요. 대구 가톨릭대는 과탐 하나만 본다. 목포대 과탐 하나만 본다. 그러니까 약대는 과탐을 하나 보는 대학이 꽤 있네요. 조선대도 과탐을 하나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과탐 하나를 본다면 입결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과탐 2개를 잘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지만 하나를 잘하는 애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썼을 경우에 높은 경쟁률, 높은 입학 결과를 감수하고 써야 된다. 그건 아시고 쓰셔야 돼요. 정시 모집 작년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학대 95.1%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볼까요? 동국대학교 여기 쭉 보시면 96.41이 나왔죠. 96.41. 자, 그 다음에 경희대 한번 볼까요? 경희대 어디 있을까요? 경희대 94.83. 경희대가 뚝 떨어졌어요. 경희대하고 그다음에 동국대도 예상보다 높게 안 나와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도 보시면 숙대 94.17 낮죠. 여대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외로 높지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도 보면 95.67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100분이니까 70% 선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학생인데요. 가군의 경희대 약학과 최초 합격했습니다. 경희대 약학과가 작년에 낮았거든요. 그냥 왜 낮았냐, 앞으로 좀 돌려서. 왜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군의 특성을 보면 돼요. 가군에 성대, 연대, 중대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대학들, 지방 강자인 부산대도 있고, 가톨릭대, 약대도 유명하고, 유명 대학들이 몰려 있어요. 그 성대, 연대, 중대, 이 빅3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은 그냥 최초 합격했어요. 최초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격했어요. 이 정도. 점수 높았지만 과탐을 망쳤거든요. 나군에 경희대 한의대 갔어요. 인문계로 교차 지원해서 경희대 인문 선발로 갔어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통합형 수능에 따라 자연계 학생 수능 점수 상승한다는 건 이건 의학계에 다 포함되는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이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의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 최저 달성이 이과 애들 유리한 거죠. 약대 때문에 최상위권이 지원자가 분산되고 그래서 그 밑에 학생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영어 성적이 변수예요. 사실 또 영어 성적도 약대 정시 합격선이 새롭게 형성됐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걸 기준으로 쓰겠죠. 연대, 성대, 서울대 빼고 연대, 성대, 중대 3파전은 계속될 것 같고요. 경희대, 동국대가 군을 바꿨고 고대, 세종이 군을 바꿨어요. 여대, 약대의 모집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여대, 약대의. 그 다음에 순천대는 국어 또는 영어 선택이 가능하고 대구 가톨릭대, 목포대, 조선대는 과탐 하나만 반영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예과 프리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예과 정도 가려면 몇 개를 틀려야 되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원했던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학생이 총 4개를 틀렸는데, 그죠? 수학 점수도 좋고 국어 다 맞았는데 추가 합격했어요. 전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요, 추가 합격하긴 했는데, 사실은 빅3, 뭐 빅5 뭐 여러 마리 있는데, 뭐 서울대, 연대, 성대, 가톨릭대, 이 4개, 그다음 울산대, 빅5라고 하고 고대까지 빅6라고 하는데, 이 빅6에 들으려면 4개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4개 이내로. 4개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개도 많아요, 사실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6개 대학 안에, 특히 서울대, 연대, 성대, 가톨릭대 안에 들어오려면 3개 이내로 틀려야 돼. 영어 빼고요. 3개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 정도 몇 개 틀려야 되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서울대학교가 직윤으로 10명이 신설했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 첫 해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가 조금 컷이 낮을 것 같아요.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의예과가 이동했다는 거, 독특해요.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톨릭 관동대는 작년에 이동했어요. 군을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가톨릭 관동대.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살펴볼까요? 저기, 우리 넘어가보면, 건국대 글로컬이 작년에 생겼어요. 16명이 생겼고요. 제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네요. 그죠? 그래서 가군에서 556명, 나군에 477명, 다군에 165명을 선발합니다. 군별 역학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보시면, 서울대가 나군으로 옴으로 인해서 경쟁대학인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군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의대를 썼다. 그럼 나군에 어디를 써야 됩니까? 나군에 서울대 의대를 써야 되는지, 경희대 의대를 써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군에는 어디를 써야 되냐는 거예요. 다군에는 인하대를 써야 되는 건지, 그죠? 아니면 지방의 순천향대를 써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군별 역학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2022학년도에 뭐 이 정도 점수를 예상했어요.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이런 가톨릭대 순서대로 저희들은 이 정도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예상했고요. 2021학년도는 뭐 정시모집의 의예과를 보면 가톨릭대는 99, 100분위 단순 참고만 하세요. 경희대 98.7, 성균관대도 보시고요. 네. 서울대 99, 99.17. 뭐 100이 넘은 거는 이제 가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어디가 컷을 보니까 100분위 평균 영어 등급 빼고 보면 대부분 98%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 국립대도 100분위로 하면 98% 이상이 대부분 넘습니다. 그래서 100분위는 참고만 하시고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유불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대도 이렇게 보시면 연세대 99.25까지 나왔네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나군의 원광대 후보 번호 좀 끝선이었는데 됐고요. 추가 합격했고요. 다군은 한 145번 정도 됐는데 붙었어요. 네, 그래서 두 대학을 합격을 했죠. 이 정도 점수인 애들이 지방의대가 됩니다. 이 정도 점수. 이 학생은 지금 가군에 치대되고 나다군에 지방의대가 된 거죠. 과탐에서 조금 밀렸고요. 이 성적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의예과는 뭐 의학계열 앞부분 공통하고 비슷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건국대가 16명이 신설이 됐고요. 가톨릭 관동대가 나군으로 이동했다는 거,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조선대가 과탐 한 과목만 본다는 거 몰릴 수밖에 없죠.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제주대가 다군에 나군, 그다음에 나군에 서울대 직윤 10명이긴 하지만 이 신설된 인원에 오히려 좀 낮은 컷을 예상하고 아이들이 몰릴 것 같긴 해요. 교과평가를 한다니까. 그래서 서울대 직윤 10명 나군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이제 몇 분 안 남아서요. 정리하면 의치한수약 너무 좋은 직장이고 안정된 좋은 일자리죠. 하지만 의외로 자퇴율도 상당히 높아요. 또 이게 자퇴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더 좋은 의학계열로 의대를 가려고 치대를 가려고 옮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적성이 안 맞으면 특히 의학계열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조직 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저 제자들도 보면 중간에 그만둔 학생도 있어요. 저는 제 제자 중 의대 들어가서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공대 가더라고요.
오히려 공대가 더 좋다고. 그래서 적성이 맞는 애들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수능 실제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 실제점이 나오면 표준 점수가 공개되고 하면 의외로 숨은 1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역별 반영 비율도 보셔야 되고 수학, 미적, 기하 등 가산점, 과탐 가산점 이런 거 다 고민하시면 의외로 숨은 1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 이 역학관계를 정신을 3번 쓸 수 있잖아요. 특히 의학계열의 가군, 나군, 다군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미묘해요. 대학들 간에 군을 자꾸 바꾸는 걸 뭐냐면 유불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열이라는 건 의학과,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점 나오시면 철저히 좀 분석하시고 오늘 배우신 아주 의학 계열의 아주 기본적인 A에서 Z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익혀놓으시면 수능 실제점 나오면 이제 의학 계열 지원할 때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계열 오늘 강의를 한 저는 최승우입니다. 감사합니다.